4학년 이제 졸업할 때 GPA가 4.5 만점에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조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를 졸업하고 생명과 입학하는 최희원입니다. 저는 학부 때 사실 그렇게 많은 남들처럼 막 수련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학교 공부를 주로 열심히 했었고, 동아리 같은 거는 과에서 하는 동아리, 저 같은 경우는 뭐 3D 프린팅이나 CAD 설계를 하는 그런 동아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제가 3학년 때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동아리 활동도 조금 많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대학 생활을 즐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 학생회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밴드 동아리 회장을 했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에 입학하다 보니까 인턴을 많이 했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카이스트에 내려와가지고 인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학대학원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군데 정도 연구실을 경험을 했었고, 인턴 기간만 합하면 총 1년 2개월 정도 인턴을 했었어요. 4학년 이제 졸업할 때 GPA가 4.5 만점에 4.42로 그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영은이만큼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4.5 만점에 3.91로 입시를 했습니다. 네, 졸업할 때는 과탑이었고 이제 공과대학 수석도 운이 좋아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4.0을 넘으면은 과에서 주는 이제 성적 우수 장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4학기 정도 했습니다. 기계공학과의 경우는 우선 필기 시험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발이 되면은 따로 연구실을 컨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게 돼요. 1차 컨택 기간에 이제 컨택을 시도를 하고, 컨택이 시도에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2차 컨택 기간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컨택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1차 컨택 기간에 제가 관심 있는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메일을 들어서 면담 후에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연구실을 컨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생명과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공학과랑 좀 달라서 컨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소속이 정해지는 컨택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생명과에는 로테이션 제도라는 게 있어서 입학한 후에 3군데 정도 연구실을 도는 로테이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테이션을 돌기 위한 컨택을 많이 하는데, 주로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각 연구실마다 입학생을 우리는 이번에 얼만큼 받겠다라는 TO 리스트가 오면 그 리스트를 보고 자기 이제 관심 있는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서 제가 진학 희망을 하고 있는데 로테이션을 돌아도 괜찮겠습니까? 뭐 이런 메일을 보내서 컨택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컨택이 아직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희망하고 있는 연구실은 있는데 그 연구실에서 길게 인턴도 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로테이션을 끝까지 돌아야 6월 달에 연구실이 소속이 정해지는 거라서 아직 연구실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학부 때 저처럼 이제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대학원을 희망을 하고 이제 진학을 하신 선례가 별로 없어서 정보를 조금 얻기 힘들었었는데, 뭐 구글링도 많이 했고, 주변에 기계공학과는 아니지만 카이스트를 재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유튜브에도 면접 후기나 기계과의 경우는 필기시험을 치렀었는데 그거 후기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크게 족보라든지 이런 자료는 저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없이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과 선배님들 중에서 작년에 입학을 한 선배들도 좀 있었고, 같이 올해 입학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같이 스터디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선배들한테 연락을 많이 해서 이제 면접이 어떤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나온다, 지성 100% 면접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좀 얻었었습니다. 카이스트 자소서의 경우는 짧게 한 문장 정도의 길이로 쓰는 자소서란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주요 질문들이 있어서 키워드 작성을 하는 란에는 그냥 제가 대학 때 했던 활동이나 지금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많았어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했었던 활동 위주로 기재를 했었던 것 같고, 상장이나 그런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상을 받은 것은 없고 장학금을 수혜를 조금 많이 받았어서 그것에 대한 그런 기재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식으로 쓰는 문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렇게까지 다른 분들처럼 교회 활동을 했다던가 뭐 대회를 나갔다던가 하는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학부 내에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경험이나 학교 내 교과 과목에서 했던 프로젝트 관련 경험들을 조금 녹여서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학부 입학할 때 쓰는 자소서랑은 대학원 자소서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문항도 두루뭉술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되게 곤란했던 기억도 나고, 저는 그 짧게 써야 되는 것 문항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취미 및 특기를 써야 되는 문항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취미 및 특기에 어떤 노는 거를 적기도 애매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논문을 읽는 거가 취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솔직하게 이제 동아리 활동했던 것 중에서 베이스를 칠 줄 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썼는데, 그래도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사람을 교수님들이 뽑으시려는 게 아니라 좋은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게 목표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용어들을 써서 자기의 경험을 녹여내는 게 자소서를 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제출을 했을 때는 만약에 상장이 있다면 그거를 제출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제 경우에는 그런 상장은 없었기 때문에 장학금 수혜 내역서를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했었고, 공과대학의 경우는 학과마다 딘스리스트 같은 게 선정이 되실 경우에 그 인증서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교 내에서 학술제를 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작성했던 포스터를 한 부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적 우수 장학생 받았던 그 상장을 4장 인쇄해서 냈었고, 그리고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했던 거 하고 학생회로 활동했던 증명서 같은 걸 같이 제출했고요. 졸업 논문도 간단하게 썼던 게 있으면 같이 제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영은이랑 안 찍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아니야, 내가 오히려 알아가지고 지금 더 졌을 것 힘들 것 같아.